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 31강이요 조세 총론에 대해서 고단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6쪽 문제 31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분할납부죠. 분할납부라고 하는 건 두 번에 나눠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틀린 것, 재산세는요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죠. 납부해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요. 이 분할납부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3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또는 확정신고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 초과.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증여세는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500만 원 초과,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 초과가 되겠습니다. 4번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그렇죠? 적용하지 않지요. 그러나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낼 때 같이 나오잖아요. 병기고지 함께 고지하는데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분할납부 규정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규정이 있지만 재산세를 납부할 때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납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은 45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기간은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45일 이내고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납부기간 경과 후 지난 후 2개월 이내가 분할납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32번입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모두 몇 개인가? 단 국세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다. 즉 22회 때 출제 문제인데요. 자,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여러분 국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를 감면받는다고 해서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없습니다. 맞고요. 국세를 납세 고지서상에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납부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00분의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국세가 되었던 지방세가 되었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그렇죠, 중가산금은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매월 1.2%씩 60개월 붙는 것이 중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중가산금은 최고 72%를 초과할 수 없고요. 60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는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정답은 4개가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와 징수 방법 연결이 틀린 것. 여러분 취득세는요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등록면허세 등록부는 등기 등록을 받는 자가 신고납부가 되겠고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고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니까 가산금 3%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 소득세와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역시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가 되겠습니다. 5번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 의무자. 여러분 취득세 낼 때도 지방교육세 붙고 등록면허세도 붙고 재산세 낼 때도 붙는데 보통 징수가 아니죠.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면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가 되겠고 재산세가 보통징수면 지방교육세도 보통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가세는 독립세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니까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재산세는 보통징수니까 지방교육세도 보통징수가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각 세목별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 대상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그렇죠?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 대상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5번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납세 의무자이다. 이것도 맞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낼 때 지방교육세가 붙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취득세 과세 대상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취득세 낼 때는 부동산이라든가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취득할 때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자동차를 취득할 때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죠. 해설 보세요. 부동산, 기계장비 가로 열고 자동차는 제외된다. 항공기, 선박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틀린 것은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 군, 구세를 말한다. 맞죠? 지방세 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세 특례 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개정됐습니다. 지방세 관계법은 4가지 법을 합한 것입니다. 3번 가산세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제외된다 해야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신고납부란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6번째입니다. 체납처분비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그리고 보관, 운반의
운반과 매각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그렇죠? 체납처분비라고 하는 것은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못 내면 국가가 여러분 재산을 뭐 합니까? 압류하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매각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7번 법정신고기한이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이것이 법정신고 기한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말한다.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전자납부,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는 것이죠.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말합니다. 다시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말합니다. 10번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부과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번 나왔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서류를 받아야 할 사람이,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을 받을 수가 없을 때 그 서류에 요지를 공관날로부터, 그죠? 게시판에 공관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 받은 걸로 보는 것이 공시입니다. 알린다는 거죠. 공시송달. 알린다 이런 얘기죠. 게시판에 알리는 겁니다. 어느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건데요.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주소와 영업소가 국외에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기 때문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는데요,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요. 반송됨으로써 납부 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공시송달이 되겠습니다. 5번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 기한 내에 송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공시송달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4번째가 틀렸습니다.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째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서류를 공시송달할 때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관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 3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 이거 이제 국세기본법에도 부과 원칙과 비슷한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6가지가 있습니다. 실질과세, 신의성시, 근거과세, 해석의 기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 존중, 1번부터 6번까지는 지방세 부과 원칙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원칙.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지방세 부과 원칙 1번, 실질과세가 되겠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기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기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기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을 적용한다. 실질과세. 2번째, 신의 성실입니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근거과세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 자료에 따라서 근거 과세가 되겠다. 해석의 기준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해석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의 목적에 따라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기업회계 존중입니다.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할 때는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7번 공시송달은요 지방세 부과 원칙이 되지 않습니다. 7번 정답이고요. 공시송달 뜻이 나왔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에 있고 송달이 곤란할 때는 서류의 요지를 공관날로부터 게시판의 공관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에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해서 7번 공시송달은 지방세 부과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8번 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게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여러분, 불복 절차에는 이의 신청이 있고요, 심사 청구가 있고요, 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 그리고 심사 청구, 그리고 심판 청구,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시군구한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심사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시도지사한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 청구는 누가 하냐? 조세심판위원장한테 합니다. 이건 시도지사, 이건 시장, 군수구청장, 그리고 심판 청구는 조세심판위원장입니다. 행정소송은 국가에다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는 처분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시장군수 결정에 의한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는 도지사에게 뭐 한다? 심사 청구합니다. 그리고 심판 청구는 조세심판위원장에게 심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한 날로부터 심사 청구는 며칠이요? 90일. 다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기간은 불복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4번이 틀렸는데요. 지방세의 불복 절차는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2신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요. 다시요.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요. 시장, 군수구청장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거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5번, 4번이 틀렸고요. 지방세에 관해서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넘겨서 39번입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지난 23회 때 한 문제가 처음 나왔는데요. 이의신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의신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를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거쳐서 심사 청구하지 않고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뭐 할 수 있다?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 청구는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공매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이의신청과 심판 청구는 처분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여러분 국가가 세금 못 내면 압류하잖아요.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과 심판 청구 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틀렸고요. 이의신청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며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었습니다.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이럴 때는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번입니다.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시효와 중단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상금과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맞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것이 소멸시효 완성은 5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권 시효에 관해서 이법 지방세 관계법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민법에 따릅니다.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납세 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로 인하여 뭐 한다?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5년인데요. 그 5년 안에 고지를 한다거나 독촉을 한다거나 납부 최고를 한다거나 교부 청구, 압류로 인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납세 고지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날 때에는 물론 분납기간에도 진행된다. 여러분 분납기간에는요 중단된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분납기간에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 분납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41번입니다. 거주자의 국내 소재, 부동산에 관한 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증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세는 그렇죠. 증여의 취득 시기는 증여계약일이기 때문에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다.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일 때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장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틀렸죠? 주택분 재산세는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그러나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때는 일시에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합니다.
5번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대금 청산일이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세 총론 참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시간 나실 때 그냥 한번 여러 번 암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감각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만한 내용을 어떻게 암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중에 없는 문제들 제가 추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만약에 나온다면 시험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또 세법에 올인하시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1강, 2강 때 푼 문제만 하시고 너무 어렵다면은 한 번 정도 해보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출제 문제 있죠. 2014년 지난 25회, 올해는 26회니까 25회 때 출제 문제를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가 상세하게 살펴보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